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가을에 문턱인 9월의 첫 일요일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늦더위가 고개를 든 가운데 추석을 앞두고 벌초 행렬도 이어졌습니다. 휴일 표정을 권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십여일뒤로 다가온 추석 연휴, 벌초를 위해 공원 묘지를 찾은 후손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이마에 구슬땀이 맺혀도 마음은 뿌듯합니다. 어느새 중년이 되어 정성스럽게 부모의 묘를 다듬는 아들. 어릴 적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못다한 효도의 아쉬움이 교차합니다. 제 나름대로의 만족인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님, 이렇게 부모님 산소 벌초하면서 제 스스로가 만족을 느끼고 부모님한테 좀 더 잘해야지, 잘했으면 했던 그런 좀 못다한 그런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폭염이 사라진 뒤 가을이 오는가 했지만 다시 고개를 든 더위. 시민들은 도심에서 가까운 편백숲을 찾았습니다. 따가운 햇볕을 막아주는 그늘과 솔솔 부는 바람에 선선한 가을이 어서 오길 기대합니다. 가을과 여름을 모두 느낄 수 있는 참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너무 여름에 고생했으니까 시원하고 선선한 가을이 그리워지고 또 그것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채련공원에는 운동으로 늦더위를 이겨내려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전주 31도 등 전북은 많은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가을의 문턱인 9월의 첫 일요일을 맞아 마음속에는 가을이 자리 잡기 시작한 하루였습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가 이번 달에 준공됩니다. 국내 종자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사업이 곧 완료되는 만큼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대형 기업을 더 유치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송창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종자산업의 메카를 지향하는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입니다. 준공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54헥타르의 전체 부지가 이미 분양돼 20개 종자기업과 입주기업을 지원할 종자산업진흥센터가 내년 초까지 차례로 입주합니다. 민간육종연구단지는 국내 종자산업 발전과 종자수출 2억 달러 달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나라의 농업 수도가 되기 위한 그런 인프라와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국내 종자기업은 모두 200여 곳, 10여 곳은 대형 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이 가운데 민간육종연구단지에는 대형 기업 2곳을 비롯한 20개 기업이 입주합니다. 나머지 대형 기업 등 종자기업을 추가로 유치해야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가 국내 종자산업의 진정한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민간육종연구단지 바로 옆에 자리한 옛 김제공항 부지를 2단계 단지로 개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종자산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메카를 구축하는데 그 공항부지를 활용하는 그런 안도 정부에 지금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 완공이 눈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건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가 서둘러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내년 도내 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의 입학생이 크게 줄어듭니다. 전북교육청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교육의 질을 높일 계획인데 앞으로 학력 인구 감소에 따른 갈등도 예상됩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고등학교 2학년 교실. 한 학급에 34명이 공부하고 있는데 교실이 꽉 차 보입니다. 학생이 많다 보니 수업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수시에 대비한 개개인의 비교과 활동 관리 등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심도 있는 수업을 하고 발표하려면 현재의 학급당 정원으로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그 정원 수가 줄어든다면 그만큼 교사의 학생에 대한 관심도랄지 학생의 발표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북교육청이 내년도 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의 1학년부터 학급당 학생 수를 현재보다 3-4명 줄이기로 했습니다. 전주와 군산은 학급당 31명, 익산은 30명입니다. 내년 고등학교 입학생이 올해보다 1,300명가량 줄어들면서 학급당 정원을 낮출 적기라고 판단했습니다.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 때 저희는 이제 교육 여건 개선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학급 수를 감추고 오는 것보다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서 학교가 보다 좋은 교육 여건에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자. 하지만 갈등의 소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내년까지는 교원 감축이 없을 것으로 보여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학령 인구 감소를 이유로 학교 통폐합과 함께 학급수 감축을 밀어붙인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한 개 학급을 줄이면 최대 2.5명의 교사가 감축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육의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정부 정책 기조가 변하지 않는다면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 주체들 간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불볕 더위의 기세가 꺾이긴 했지만 이번 폭염으로 전북 인삼 농가들도 큰 피해를 봤습니다. 유례없는 더위에 가뭄까지 겹치면서 잎이 말라 인삼 생육이 멈춰버린 곳이 많습니다. 하원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안에 있는 2년근 인삼밭입니다. 한창 푸른 잎을 달고 있어야 할 시기지만 대부분 말라 비틀어져 흔적조차 찾기 어렵습니다. 손만 대도 힘없이 뽑혀나오고 뿌리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폭염에 대비해 밭을 꽁꽁 싸매다시피 차양막을 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30도 이렇게 선에서 유지를 하면은 이렇게 이중망을 치면 안 타거든요. 근데 금년 같은 경우에 35도가 넘어버리니까 견디들 모두 열기에 그냥 싹 타버린 거예요. 내년 수확을 앞둔 5년근 인삼밭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햇볕이 닿은 자리마다 이파리가 검게 말라버렸습니다. 산등성이에 있어 비교적 기온이 낮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폭염 피해를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인삼은 고온에 약한데 잎이 마르면 영양분을 만들지 못해 뿌리가 자라지 않습니다. 하지가 지나면 이제 비대기라고 해서 이제 뿌리가 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뿌리 크려고 하는 시기에서부터 잎이 타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냥 7, 8월에 이렇게 다 타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 뭐 인삼이 크지도 못하고 그냥. 폭염으로 인한 전북의 인삼 피해 면적은 지난 13헥타르를 비롯해 모두 46헥타르에 이릅니다. 특히 인삼은 일부 시범 지역을 제외하고 재해보험 지원 대상에도 빠져 있어 농가가 모든 피해를 떠안아야 할 처지입니다. 유례없는 폭염과 가뭄에 농작물 피해가 확산되면서 농민들만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순창에서 200여 명의 C형 간염 환자가 확인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 질병관리본부의 책임자 문책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순창의 의원이 C형 간염을 잘 치료하는 것으로 소문나 이미 감염된 환자들이 치료를 받았을 뿐 이곳에서 새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질병관리본부는 순창의 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들을 최근에 발생한 환자인 것처럼 언론에 유포하려 했다가 뒤늦게 수정해 이 과정에서 국민 불안감만 확산시켰다며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하다가 벌쏘임 등의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오늘 오전 임실의 한 야산에서 벌초를 하던 일가족 3명이 벌에 쏘여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오늘 하루만 벌쏘임 사고가 10건 이상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늘 오전 정읍에서는 30대 남성이 예초기로 벌초를 하다 발목을 다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군산시 옥도면 남방파제 인근 바다에서 0.5톤급 보트가 가라앉았습니다. 보트에는 4명이 타고 있었는데 인근 어선 등의 도움으로 모두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갑작스런 너울성 파도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물 보호단체인 케어가 검은 개로 보이는 동물 한 마리가 달리는 승용차에 매달려가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케어는 어제 오전 6시 50분쯤 순창군에서 남원 방향으로 가는 도로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동물 학대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영상 등을 분석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서부 내륙 고속도로의 전북 공사 구간이 충청 지역보다 10년 늦게 착공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단계 구간인 부여에서 평택까지 95km는 2018년에 착공하지만 익산에서 부여까지 43km 구간은 이보다 10년 늦은 2028년쯤이라고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부 내륙 고속도로 개통이 늦어지면 기업 유치에서 충청보다 불리하기 때문에 지역 차별이란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 효성 탄소 공장 주변의 친환경 첨단 복합산업단지 예정지가 개발 행위 제한구역에서 풀립니다. 전주시는 산업단지 개발 예정지인 팔복동과 동산동, 고랑동 일원 154만 제곱미터를 오는 6일자로 개발 행위 제한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아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개발 행위 제한이 필요하지만 법적으로 제한 기간이 끝나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일자로 퇴임한 도내 교원 13명이 시국 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퇴직 교원에게 주는 훈장과 포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이들 퇴직 교원들에 대해 훈장과 포장 대상자로 추천했지만 교육부의 공적 심사 과정에서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 선언에 참여해 징계 의결 요구자라는 이유로 배제됐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규상 퇴직하는 교육공무원은 재직 기간에 따라 33년 이상 근무자는 훈장을, 그 이하는 근정포장과 각종 표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주 출신의 프로 바둑 기사인 이창호 구단이 익산에서 담연기 바둑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창호 구단은 오늘 오후 익산에서 초등학생 등 일반인 7명과 동시에 바둑을 두는 이른바 담연기 바둑을 2시간 동안 진행했습니다. 이창호 구단은 7명의 대국자에게는 친필 사인 바둑판을, 참관자에게는 친필 사인 부채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밤 전주와 무주 등 동부 내륙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이 끼겠고 오후에 동부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구름이 많이 끼겠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